자, 앞에서는 우리 이제 은하랑 그 다음에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성단, 성운 이런 것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증거로서 외국나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알아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 탐사인데요. 우주 탐사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훑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주 탐사도 있는데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우주 탐사의 목적은요, 우리 우주를 연구하고 학문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라든지 우주 환경을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원이 언젠가는 포화될 거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원을 채취하는 목적도 있고요. 지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탐구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예를 들면 과거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물이 말라 있으니까. 그리고요, 우주 무기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종국적인 목적으로는요, 제2식민지 건설이 되겠죠. 이제 지구가 결국에는 포화가 될 것이고,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자원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있고, 환경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여러분들의 환경도 점점점 살기가 나빠지겠죠. 지금은 그나마 우리들이 잘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은 인간이 살기가 많이 힘들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등등 지구가 이제 점점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우주 탐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 탐사 방법으로는요,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다든지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다든지 우주 탐사선 잘 아실 거고요. 왕복선 우주 정거장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쪽에 우주 탐사 방법의 그림들도 있으니까 조그맣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위성부터 보시면요, 인공위성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로켓에다가 위성을 쏘아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궤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지구 궤도에서는요,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위성이 밖으로 탈출하려는 원심력이 가운데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이제 또이또이가 되니까 지구 중심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게 돼요. 그게 이제 인공위성이 되겠고요. 일정 궤도를 따라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우주를 탐사한다 돼 있고요. 천체 탐사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를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하고요. 또 나머지 기상 관측, 자원 탐사, 위치 추적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상 관측을 목적으로 위성을 띄웠었거든요. 이번 달에 한번 띄웠었어요.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에서, 우주망원경은 위성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위성을 띄워가지고 망원경처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망원경이고요. 다양한 천체와 우주 환경을 관측해서 우주를 탐사한다 돼 있는데요.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과학자 혹은 우주 기술자들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하고요.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여기다 이제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 망원경의 특징은요,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천체 망원경은 지상에 있잖아요, 그죠? 지상에 예를 들면 조금 외진 곳에 있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소백산이라든지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잖아요. 예.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아무래도 지구 대기의 영향으로 조금 흐릿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위성으로 딱 띄우면요,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주 망원경의 장점이에요. 우주 망원경은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 공간에다가 쏘아 올린 위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계속해서 돌면서 천체를 관측하겠죠. 그래서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상이 선명해요. 아무래도 지상에서 관측하는 관측소에 비해서 이제 뚜렷하게 가려지는 거 없이 볼 수 있다는 거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훨씬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어서 태양계 밖에 있는 우주 탐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강의 3번 보시면요, 우주 망원경의 장점이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지상에서 천체를 관측하면 대기 영향으로 천체를 선명하게 관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온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사가 된다든지 하면 관측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지? 근데 우주만 낮에는 그리고 밤에 관측이 가능하고 낮에는 당연히 태양 때문에 관측이 어렵겠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우주망원경은 밤낮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어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훨씬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이라든지 대기의 영향 관계없이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우주망원경의 장점이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딴 우주망원경들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이 중에서는 우주망원경과 우주탐사선이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주탐사선 보시면 지금도 화성에서 우주탐사선이 역할을 하고 지금 임무를 마치고 거의 이제 종료가 돼가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 우주탐사선이 화성을 이제 탐사하고 있죠. 천체까지 비행해서 천체 주위를 돌면서 탐사하거나 천체 표면에 직접 착륙하여 천체를 탐사한다 돼 있는데요. 보이저가 대표적이고요. 화성에 출발했던 보이저도 있고 목성까지 날아간 보이저도 있고 몇 대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 탐사선은 여러 행성이나 소행성이나 위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을 탐사하는 목적이고요. 이 탐사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특정 행성 같은 데다가 아니면 달 같은 데다가 착륙을 시킨 게 이제 탐사차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제 탐사차를 이제 달의 뒤편에다가 쏘아 올려가지고 달 탐사차가 달 뒤편을 관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탐사한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화상 탐사차가 큰 역할을 했었죠. 인간이 직접 탐사하기 어려운 천체에는 탐사차를 착륙시켜서 천체 표면을 탐사한다 돼 있고요. 퍼서비어런스, 탐사차 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수성 쪽으로 날아간 탐사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왕성까지 날아간 탐사선도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태양 안쪽 그리고 태양 바깥쪽으로 지금 탐사선들을 여러 이제 쏘아 올렸어요. 주로 이제 미국과 이제 옛날 소련 그리고 지금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쏘아 올렸고요. 최근에는 조금 약간 뜸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달 정도 쏘아 올리고요. 최근에는 달 탐사선 이외에는 많이 쏘아 올리기 힘든 형편이에요.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우주 왕복선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구와 우주 사이를 왕복해서 우주 망원경이나 이제 위성 등을 이제 실어 나르고 또 수리하고 우주 잠거장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주 왕복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비행기처럼 해서 날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로켓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쏘아 올리죠. 우주 잠거장은 이제 특정 국가가 상관없이 이제 여러 국가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머무는 공간이고요. 인간이 우주에 긴 시간 머무르면서 다양한 과학 실험이나 천체 관측을 한다 돼 있는데요. 우주 정거장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여러 이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죠. 이제 우주는 아무래도 이제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실험들을 할 수 있고 우주 환경과 관련된 아니면 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한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 망원경하고 우주 탐사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주 탐사의 역량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우주와 지구 환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과거와 앞으로의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요. 생각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문을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시킬 수 있는 면이 있겠죠. 예를 들면요, 천문학,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망원경을 사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광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주공학이라든지 항공기술 같은 여러 다양한 학문들끼리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주 탐사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주 탐사와 관련된
네, 다양한 직업이 생겼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우주 탐사 기술의 이용 요것만 볼게요. 정수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정수기 있죠? 정수기 안에 필터가 들어가가지고요. 필터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뭐 물에 있는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같은 거를 잡아줘요. 그래서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 등을 잡아주면 미네랄 제외한 여러 가지 뭐 물질들이 이렇게 물과 미네랄 같은 것들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수기가 되겠죠. 에어쿠션이라든지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게 이제 에어쿠션 운동화라고 해요. 이제 달에 착륙할 때 뭔가가 푹신푹신해야 되잖아요. 압력에 이제 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에어쿠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경테 같은 경우도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다음에 인공 관절, 치아 교정기, 그리고 기능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주 공간은 굉장히 척박한 공간이잖아요. 온도가 굉장히 낮고 우주선, 방사선, X선 같은 우주 태양에서 날아오는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아줘야 될 목적이 있죠. 그래서 기능성 옷, 그다음에 자기공명 영상 MRI 장치는 여러분들 뭐 어디 뼈 같은 거 다쳤을 때 병원에서 이제 측정하는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투과시켜서 다친 부위를 찾아내는 이게 MRI 장치가 되겠고요.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되겠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디 폐 같은 데 아플 때 CT 촬영 이런 거 하거든요. 그다음에 인공위성 위치하기 시스템이 GPS죠.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 진공 청소기, 태양 전지 같은 많은 우리 주변에 쓰고 있는 과학 기술들이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MRI라든지 CT, 그다음에 GPS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3번 보시면요. 여러 국가 간에 협력해서 우주 탐사 장비를 개발하고요. 우주 탐사에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쏘기 어려울 때는 어디 뭐 중남미 같은 데 중남미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빌려가지고 로켓을 빌려서 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우주 국가 간에 협력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4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주 탐사 기술에 이용해가지고 방금 봤던 그 여러 기술도 볼게요. 정수기, 우주 탐사선에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장비를 활용한다. 아무래도 우주 공간에는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했던 물을 정수할 목적으로 정수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에어쿠션 돼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공기를 넣은 것이고요. 안경테, 인공 관절, 치아 교정기도요. 우주 탐사선 안테나로 사용한 형상 기억 합금을 활용했고요. 기능성 옷 같은 경우는 우주 비행사의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MRI 그다음에 컴퓨터 단층 촬영 CT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MRI와 CT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이니까 우주 탐사에서 촬영했던 사진 촬영 기술이라고 하고요. 뭔가 투과하는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인공위성 확인 시스템 GPS 밑줄에 놓으시고요. GPS 같은 경우는 위성 두 대 혹은 세 대 간에 서로 간의 위치를 통해 가지고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위성 세 대 간의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해가지고요. 내 위치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GPS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GPS죠. 그래서 우주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다. 그래서 거고요. 태양전지는 우주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된 장치고 아무래도 이제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주망원경 같은 위성을 쏠 때 연료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 같은 거를 이제 달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무한 동력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위성 같은 데다가 이제 태양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 태양전지를 여러분들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뒤쪽 넘겨주시고 8, 9, 10번 같이 볼게요. 8번 우주를 탐사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어요. 1번 일정 궤도를 따라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공위성 되겠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장치고요. 천체 탐사, 통신, 기상, 자원 탐사, 위치 추적, 방송, GPS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인공위성 기억이 되겠고요. 2번 인간이 우주상에서 모를 수 있는 공간이겠죠. 정거장이죠. 그러니까 리얼이죠. 우주 정거장 되겠고 다양한 과학 실험이나 천체 관측을 한다. 신약 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해요. 3번은요. 우주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망원경, 우주 망원경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허블 망원경 되겠어요. 네,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나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4번은요. 지구와 우주 사이를 왕복한다. 네, 우주 왕복선 되겠죠. 우주 망원경, 위성 같은 것들을 실어 날라요. 또 우주 비행사들을 이제 우주 정거장에다 보내는 역할을 하겠죠. 5번 천체까지 비행해서 천체 주위를 돌면서 탐사하거나 천체 표면에 직접 착륙한다. 미음 되겠죠. 탐사선과 탐사차. 대표적인 게 보이저고라든지 뭐 이제 등등등 있다. 9번 우주 탐사의 영향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우주 탐사로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죠. 뭐 당연한 거고요. 5. 우주 탐사를 위한 국가 사이 협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어지겠죠. X. 우주 탐사와 관련된 과학 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5가 되겠고요. 우주 탐사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죠. 네, 학문 간의 교류도 생기고. 5.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예가 아닌 것은 돼 있는데요. 축구공 2번이겠죠. 자, 넘겨서 146페이지 우주 팽창 모형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좀 중요하니까 참고해 볼게요. 풍선을 과정 보세요. 작게 불어요. 먼저 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팽팽해졌죠. 작은 풍선이야.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붙임 딱지 여러 개 돼 있는데요. 그냥 스티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 B, C, D 지점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두 번째, 가까이 있는 붙임 딱지 2개와 멀리 있는 붙임 딱지 2개를 정해서 각각의 거리를 측정해요. 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센티미터 되겠죠. 이제 거리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풍선을 크게 불어요. 그러면요, 과정 2에서 측정한 스티커 사이의 거리를 다시 측정해 보면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풍선을 작게 불었을 때와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보시면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리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A, B 사이의 거리가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D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티커가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풍선이 커지면서 따라서 같이 그냥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뭐 스스로 발이 달리거나 뭐 추진력이 있어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공간이 커지면서 거기 공간에 붙어있던 우주 그 천체들이 같이 따라서 공간이 확장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B나 C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C를 기준으로 할게요. C를 기준으로 A를 보시면요. 다른 B하고 D에 있을 때에 비해서 A가 굉장히 멀리 멀어진 걸 알 수 있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멀어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더 멀리 이동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주의 팽창에 대한 모형 실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되고 있고요. 중등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붙임 딱지 C와 D의 거리를 딱 비교했더니 처음에는 5.3cm였는데 크게 불었을 때 7.8cm로 2.5cm 정도만 늘어났대요. 그런데 멀리 있는 별들 있잖아요. A하고 B를 봤더니요. 작게 불었을 때는 10.1이었는데 A하고 B 사이가 풍선을 크게 불면 14.6으로 갑자기 4.5cm가 벌어졌대요. 같은 풍선 안에 있는 것이고 풍선이라는 거는 동일한 크기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리 변화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을수록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 놓으시면 돼요. 묶어서 붓근 딱지, 그러니까 스티커 사이의 거리는요, 풍선 표면을 우주를 말하는 건데 풍선 표면이 팽창해서 이제 스티커가 은하가 되겠죠.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우주가 팽창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두 번째, 늘어난 거리를 통해 가지고는요,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은하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서로 더 멀리 멀어진다. 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팽창의 중심은요, 은하가 서로 멀어짐으로 팽창의 중심은 딱히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1번 정리는요, 풍선 표면은 우주가 되겠고요, 붙임 딱지는 은하가 되겠죠.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가 멀리 있는 붙임 딱지일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더 커진다. 그렇죠? 밑에 1번 볼게요. 풍선의 표면이 팽창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을 이제 비교한 거죠. 5가 되겠고요. 2번은요, 붙임 딱지 사이의 거리 변화는 붙임 딱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크다 그랬죠. X.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리 변화는 거리가 멀수록 더 크다. 속력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3번. 붙임 딱지 중에 하나는 팽창의 중심이다. 근데 팽창의 중심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X.
풍선의 크기가 커져도 붙임딱지의 크기는 붙임딱지 자체는 변하지 없죠. 그러니까 5가 되겠죠. 2번 풍선 표면이 팽창함에 따라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되는데요.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우주 탐사의 성과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그냥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제가 그냥 참고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1950년대부터 우주 탐사가 시작됐는데 사실은 여기 우주 탐사는 전쟁을 목적으로 시작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시작돼요. 이제 미국하고 소련 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군사 무기를 더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우주 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먼저 로켓을 먼저 쏘아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미국이,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앞서 나가게 되죠. 이제 우주 탐사라는 건 결국에는 경제력에 이제 밑받침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련 같은 경우는 소련과 이제 동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6, 70년대 이후에는 냉전 결과 이제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련은 더 이상 이제 우주 개발에서 이제 좀 밀려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돼요. 50년대는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해서 구소련에서 발사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고요. 요거는 역사상 가장 최초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스푸트니크 1호 1957년이고요. 60년대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 밑줄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었던 이제 인류 최초의 달 착륙 탐사선이 되겠고요. 아폴로 11호예요. 이 말은 뭐냐? 1번부터 10호까지는 다 실패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중에 폭발도 많이 하고 무인으로 쏘아 올린 것도 있고요. 등등등이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죠? 착륙한 게 이제 11호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주에 갔다 온 그 세 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세 분 다 이제 당연히 돌아가셨는데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주 공간에 가면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스푸트니크 1호, 아폴로 11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이제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있는데요. 태양계 탐사를 위해 발사된 보이저 1호가 이제 수성까지 날아갔었고요. 보이저 2호는 이제 목성 쪽으로 발사돼서 지금은 이제 해양성을 통과해서 거의 이제 명왕성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저 1호와 2호가 동시에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안쪽 궤도로 수성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왕성 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보내서 수성 쪽으로 간 것도 이제 목적을 이제 달성하고 이제 소실됐고요. 그 다음에 보이저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성을 통과한 다음에 명왕성을 통해 가지고 태양계 바깥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나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한 50년 지났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는요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이제 90년대 위성에다가 망원경을 이제 장착해서 쏘아 올려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좀 더 선명하고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고 멀리까지 관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 같은 이제 동력을 이용해서 무한정으로 활용 가능한 거죠. 자, 뉴 호라이즌소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보이저 이후에 보이저 2호 이후에 명왕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됐고 2015년에 통과했네요. 준호 목성 탐사를 위해 발사됐고요. 2016년에 목성의 궤도에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큐리오시티 여기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큐리오시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개예요. 그래서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탐사 로봇이고 2012년에 화성 표면에 착륙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역할을 하고 동력이 상실돼서 얼마 전에 이제 색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이제 종료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파커 탐사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태양으로 쏘아 올리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 이후에 제임스 웹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고 조금 더 이제 정밀해지고 깨끗해진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퍼서비어런스는 이제 화성에 이제 착륙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요. 스푸트니크 1호, 아폴로 11호, 그 다음에 큐리오시티.
허블 우주망원경, 큐리오시티 요 4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역사상은 중요한 애들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한다. 쭉쭉쭉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주 탐사 관련된 과학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거나 일상생활에 활용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볼게요. 우리별 1호라는 게 있었고요. 네, 우리별 1호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네, 무궁화 1호. 이제 방송을 위한 위성으로는 최초 무궁화 1호. 아리랑 1호. 요거는요 지도 제작을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천리안 위성 이런 게 있었고요. 나로호. 나로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고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남해 쪽에 있는 섬에서 지금 우리가 발사체가 있죠. 거기서 이제 아마 쏴서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누리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네, 촬영만 했네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 스푸트니크 1호이다. 5가 되겠죠. 아폴로 11호는 69년에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 이고요. 5가 되겠고 90년대 이후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탐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5가 되겠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2021년 발사된 이후 지상에가 아니라 우주겠죠. 우주망원경이니까 X.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나로호 5가 되겠고요.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이제 스푸트니크 1호가 첫 번째 리얼, 그 다음에 아폴로 11호가 니은, 그 다음에 보이저죠. 보이저, 그 다음에 큐리오시티, 리얼,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주시고 149페이지 12번부터 21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근데 외부 은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2번이고요. 네,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이다. 우주 공간에 불균일하게 분포한다. 뭐 균일하게 퍼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은하들이. 답은 3번이고요. 크기가 일정하다 돼 있는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타운 모양, 그다음 정상 나선 모양, 막대 모양이 기본적이고 불균일한 모양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외부 은하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번에 3번이고요. 13번에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돼 있는데요.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없고요.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고 했죠. 기억 니은. 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다 맞네요. 13번은 5번이고요. 14번 아까 모형식을 말씀드렸었고요. 1번 풍선 표면은 우주를 의미하고 붙임딱지는 은하를 의미하고요. 가까이 있는 붙임딱지 사이보다 멀리 있는 붙임딱지 사이의 거리 변화가 더 크다. 맞죠? 은하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멀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속도는 말씀드렸지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3번이죠. 4번이죠. 14번에 4번이고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을 알 수 있다. 15번이요. 이건 빅뱅에 대한 내용인데요.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만들어졌고 계속 팽창해서 현재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고 설명한 이론은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5번 되겠고요. 더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만 참고하세요. 한 점에서 고온 고압으로 수축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온 고압 수십조 온도에 도달했다가 지금은 팽창하면서 굉장히 식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6번에 우주 생성 이론을 나타낸 것이고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지금까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기억 틀렸고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다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니은 맞죠?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네요. 16번에 2번이고요. 어쨌든 은하끼리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7번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 돼 있는데요. 규모가 큰 것부터네요. 그러면은 우주가 가장 크죠. 다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되겠죠. 다마 그리고 성단 안에 태양계가 있겠죠. 다마 가라나가 되겠죠. 다마 가라나. 17번에 2번이고요. 18번 우주탐사. 우주탐사는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이고요. 지구에서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채취할 수 있고요. 우주탐사와 관련된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요. 뉴 호라이즌소는 2011년 화성탐사를 위해 발사되었다 돼 있는데요. 이건 아니죠. 명왕선이 되겠고요. 큐리오시티가 화성 탐사가 되겠고 호라이즌스는 이제 명왕성을 위해서 밖으로 쏘아 올린 거예요. 자, 5번 우주 탐사의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우주 정거장과 같은 정비가 이용된다. 19번에는 태양 천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뭐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이제 인간이 우주에 긴 시간 머무르며 다양한 과학 실험이나 천체 관측을 한다. 우주 정거장 되겠고요. 일정 궤도를 따라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인공위성이죠. 인간이 직접 탐사하기 어려운 천체 표면에 직접 착륙해서 탐사하는 건 탐사선, 탐사차가 되겠죠. 3번 되겠고요. 20번 우주 탐사의 역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맞죠? 우주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였고요. 인공위성은 우주 탐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발사된다. 아니죠. X. 지구환경과 생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었다. 3번이고 우주 탐사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신소재, 신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천체 관측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해요. 21번이 우주 탐사를 위한 과학기술을 일상생활에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정수기, 인공관절, 안경테, 에어쿠션. 정수기는요 우주인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억 맞죠? 니은 나는요 우주 탐사선의 안테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형상기억합금.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건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온도나 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제 얘가 뭐
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하는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디귿 다는 우주 비행사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졌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죠. 네,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되겠지. 티타늄 소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에어 쿠션은 약간 고무 소재 뭐 이런 게 돼 있죠. 그래서 21번에 3번 되겠어요. 자, 서술형 볼게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았을 때는 막대 나선 모양이라 했죠. 그리고 나 옆에서 보았을 때는요, 원반 모양이에요.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23번에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성운의 형성 원리를 나타낸 것인가 되어 있는 가는요, 뒤에 있는 별에 의해서 별빛이 흡수되고 가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게 나타나는 암흑성운이에요. 그래서 가는 암흑성운이고요. 간단하게 암흑성운 수시죠. 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별빛이 가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방출성운 되겠죠. 가는 암흑성운, 나는 방출성운.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암흑성운은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인다. 앞에 있으니까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출성운은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어 밝게 보인다. 그래서 가가 암흑성운이고 나가 방출성운인 것만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24번은요.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되는데요. 맞듯이요.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멀어진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우주망원경이 나타낸 거네요. 우주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밤낮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다. 우주 공간은 항상 밤이니까요. 밤과 낮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선명한 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밤낮 관계없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기 영향 없이 선명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실력 탄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가운데가 볼록한 이제 원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심부는 B가 되겠고 A와 C가 바깥 부분이다. A와 B 사이에 있는 부분에 태양계가 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름 같은 경우는 약 3만 광년이었고 3만 파세기였고요. 광년으로 따지면 10만 광년 정도 됐죠. 자, 기억.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수만에서 수십만 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1000억 개가 있죠. 2000억 개. 결국 틀렸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밤하늘이 B 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고, 디귿 B에는 구상성단, 가운데 중심부에는 이제 오래된 별인 구상성단이 모여 있고요.
A나 C 쪽으로는 3개 성단이 분포한다고 그랬죠. 디귿 맞고요. 빛의 속도로 B에서 C까지 가는데 시간이 약 5만 광년이다. A에서 C까지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B에서 C까지는 5만 광년. 맞죠? 반지름이니까. 1번은 5번이고요. 2번은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 있는 별자리 그랬는데 중심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궁수자리였었죠. 우리나라에서 은하수가 가장 잘 관측되는 계절은 여름이었죠. 1번 되겠고요. 3번은요. 우리 은하의 모습과 우리 은하를 이루는 천체인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다고 했고요. 우리 은하에는 성단, 성간물질, 성운이 포함되고요. 우리 은하에서 성단은 나선 모양의 팔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산계는 나선 모양의 팔,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중심부에 분포하죠. 디귿이 틀렸네요. 기억 니은 3번 되겠네요. 4번은요.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어둡게 보이는가 되는데요. 네, 요는 암흑성운이죠. 가에는 말머리 성운 되겠고요.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얘들이 나와 있네요. 스스로 빛을 내는가? 방출성운의 대표적인 게 오리온 대성운이었어요. 그리고 장미성운 이런 게 있었고요. 마기 할멈이랑 버나드 68 이런 게 이제 반사성운이었죠. 4번의 답은 1번이에요. 말머리 성운, 암흑성운. 자, 별의 나이가 적고 파란색인 게 A가 산계성단, 신생별이니까 산계성단 되겠고요. B는 나이도 많고 붉은색이야 모여있는 애들 구상성단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A를 구성하는 별의 수는 비교적 적어요. 수십에서 수만 개. B는 수십만 개까지 있고요. 3번 A를 구성하는 별들은 비교적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란색인 거죠. B는 우리 은하에서 주로 중심부에 위치하죠. 4번에 틀렸고 A가 나선팔 모양에 위치한다. B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룬다 돼 있는데요. 맞죠? 그래서 5번에 4번이고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우주 정거장 되겠죠. 정거장에서 340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귀환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거니까 정거장이 되겠죠. 우주에 머무르면서 인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상추를 길러 시식하고 백일옥꽃을 키우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우주 정거장 밖에서 배관 등의 수리 작업을 하였다. 되겠죠. 6번에 4번이에요. 단원평가랑 뒤에 있는 중단 기출 문제는 숙제로 한번 해오시고요. 오늘은 82페이지 잠깐 테스트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잠깐 테스트에 있는 이제 개념을 요약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82페이지고요.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3만 파색이었죠. 그리고 광년으로 따지면 10만 광년이었어요. 지름이 3만 파색. 그리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8,500파색이었죠. 그래서 중심에서 8,500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 팔에 위치한다 그랬었죠. 주변 나선 팔에 위치합니다. 2번 성간물질이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해서 가열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요. 가열되면서 스스로 빛을 내니까 방출성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간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그림자 져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거는 암흑성운이었죠. 말머리 성운이 대표적이었다. 자, 이번엔 성단이에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 비교적 많은 거죠. 구형으로,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구상성단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2번은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신생별들이네요. 파란색을 띠고 있고 산계에서 흩어져 있는 별들 산계 성단. 자, 4번에 1번 A와 B에는 주로 어떤 성단인데요. A에는 구상성단, B에는 산계성단. A와 B도 구상성단이겠네요. 죄송해요. C가 나선팔에 있으니까 산계성단. A, B는 구상성단, C는 산계성단 이렇게 써주시고요. 5번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이외의 은하는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 6번의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번은요. 직접 천체까지 날아가서 주위를 돌면서 탐사하거나 천체 표면에 착륙해서 탐사한다 돼 있는데 탐사선과 탐사차 디귿 되겠죠. 8번은요. 사람들이 우주에 머무르는 곳이니까 우주정거장. 9번은요. 천체 탐사, 통신, 기상 관측, 자원 탐사, 위치 추적 등의 목적 돼 있는데요. 이거는 위성이죠. 인공위성 기업. 자, 10번 우주 탐사와 관련된 과학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거나 일상생활에 활용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우주 탐사 되겠죠. 예,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여기 2장에 있었던 우리 중단원 기출문제 있잖아요. 요거랑 오늘 했던 단원평가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문제를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숙지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학년 1학기 시작되니까 교재를 배워오시면 돼요. 자, 1분 후에 시험 보도록 할게요.